짝다리로 서는 것이 척추의 부담이 덜 갑니다. 바로 직립으로 서를 안 하거든요. 바로 서가 있으면 붕대 차렷 자세처럼 이렇게 서가 있는 것보다는 짝다리로 서가 있는 것이 훨씬 오래 있을 수 있고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갑니다. 긴장이 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허리에 긴장이 덜 갑니다. 짝다리로 하면 한쪽은 조금 늘어나 있고 한쪽은 조금 줄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긴장이 덜 갑니다. 허리에. 이 바로 서가 있으면 같은 근육의 길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육이 지치는 겁니다. 한 개는 길고 한 개는 짧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긴 쪽이 또 반대로 해서 짝다리를 하면 이쪽은 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짧게만 있으면 계속 길게만 있으면 몸은 금방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다리를 하면은 한쪽은 조금 길었다 한쪽은 조금 짧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훨씬 나은 거죠. 척추측만증은 척추 자체가 휘어지는 병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휘어지는 겁니다.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질병들은 이 척추 안에 있는 신경들을 눌려서 그 신경으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 병이고, 척추측만증은 뼈 자체가 휘어지거나 굽어지거나 이렇게 동반되는 척추가 휘어지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척추 뼈 자체의 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도가 커지는 경우는 심장이나 폐에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될 수 있고, 근데 각도가 작을 때는 디스크보다 더 안전하고 아무 정상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병입니다. 원인은 한 90% 정도는 모릅니다. 아는 거는 한 10% 정도 되는데 10%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이상이 있거나 신경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기타 질병이 있으면서 이 같이 동반되어서 이게 생기는 척추측만증입니다. 그거는 10% 정도 되고 90%는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늘어나는 이유는 빈도가 증가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발견되고 그렇게 해서 진단율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나 예전에도 거의 비슷하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척추측만증은 쉽게는 앞으로 숙여보면 한쪽 등이 튀어나옵니다. 척추가 옆으로만 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3차원적으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척추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척추 한쪽 등이 튀어나오거나 한쪽 어깨가 올라가거나 골반이 좀 삐뚤한 경우 척추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엎드려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엎드렸을 때 이제 뒤쪽 등이 한쪽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척추측만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섰을 때 과도하게 어깨가 한쪽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척추측만증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제가 이거 금방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이학적 검사가 이게 몸을 관찰하는 거. 그 몸을 관찰해서 몸 한쪽 등이 튀어나오고 어깨가 골반이 비튼거를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사진상, 방사선상 그것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뼈에 기형이 있는지 CT나 MRI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대부분은 거의 정기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각도가 커지는 경우에 보조기를 채울 수 있고 더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요즘 해보자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검증된 상태는 아니고 그 보존적 치료로 척추측만증을 치료해보자는 그룹도 지금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그것을 시도해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게 물리치료, 그러니까 이 자가운동법을 조금 환자들한테 이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만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만곡으로 인해서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 굉장히 그리고 빨리 진행하는, 급속으로 진행하는 그런 만곡에 대해서는 이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저도 이게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수술을 해가 재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발하는 경우는 없는데
어릴 때 이렇게 척추측만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오는 경우에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맞춰서 그 각도를 조금씩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술하는 그것이 조금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3번 정도. 수술을 받고 나면 환자분들은 조금 활동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정도만 제한을 하시면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 뼈가 유압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그 이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는 이 치료 과정이 조금 수술이 좀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신마취입니다. 정확하게 척추측만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척추측만증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이게 규칙적으로 체조도 하고 그다음에 식습관도 좋아야 될 거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척추측만증이 꼭 음식과 연관돼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척추측만증이 있는 하나가 뼈가 조금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제품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측만증 하나에게는 제가 이 만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허리를 넘기는 운동, 그거는 지금 이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그룹에서 아직 권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운동과 윗몸 일으키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증 하나는 폐활량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렇게 숨이 차는 운동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의 대표적인 오해는 가방을 어느 쪽에 매느냐, 한쪽으로 가방 매면 척추가 휘어지느냐, 그것이 대표적인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척추측만증은 한쪽으로 가방을 맨다고 해서 휘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척추측만증은 앉은 자세가 비틀어졌을 때 척추측만증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 하나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앉는 거는 척추가 휘어져서 앉는 거지 비틀게 앉았다고 해서 척추측만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은 척추측만증 환자가 여자에 많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분만이 가능한지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척추측만증은 분만에 아무 지장이 없고 정상인과 비슷하게 거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신발이 한쪽으로 닳는 거는 한쪽 다리가 짧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많고 골반이 조금 비틀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 있을 수 있고 무릎의 각도가 한쪽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더 많지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가지고 신발 한쪽이 더 닳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척추측만증이 있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도가 어찌 보면 2% 정도 될 건데 2% 많게는 2%까지 볼 수 있는데 그 2% 환자가 분만을 하지 못한다.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이게 비틀어지지 않는 거는 이 정상인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지하고 앉을 수가 있으나 척추측만증 환자는 사실 여기 등이 약간 요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앉아도 조금은 비틀어지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가 휘어져서 이렇게 그분이 비틀어지게 앉은 거지 비틀에 앉아서 이게 척추측만증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는 안 됩니다. 그 질병이 척추측만증이 비틀어져서 그 비틀게 앉아서 척추측만증이 생겼다면 바로 앉으면 척추측만증이 또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로 앉아도 척추측만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방을 오른쪽 왼쪽 매는 사람은 그러면 척추측만증이 안 생기고 그 사람 그러면 척추측만증이 생긴 사람을 반대쪽 어깨로 매면 그럼 척추측만증이 또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이 두툼한 지갑을 반대쪽에 집어넣으면 아픈 것이 없어지고 휘어지는 것이 반대로 생기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거를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척추측만증은 부조적 척추측만증입니다. 그래서 부조가 달라진 척추측만증을 의미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자세가 나빠서 비틀어지는 척추측만증은 기능성 척추측만증입니다. 그런 것들은 환자분한테 많이 있습니다. 자세가 나빠도 조금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 디스크가 생겨도 비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하면 없어집니다. 자세를 바로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에 문제가 있는 척추측만증을 의미합니다. 척추측만증이 안 생기고 척추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앉으실 때는 엉덩이가 의자 뒤쪽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주시고, 이 어깨를 펴주셔야 됩니다. 바로 펴주시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앉아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일어나서 체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는 앞으로 숙이면 병이 생깁니다. 저희들 이 연세가 드신 분은 꼬부랑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앞으로 많이 굽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굽어 있으면은 이 체중이 저희들 몸은 이 S자 모양으로, 옆에서 볼 때는 S자 모양으로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굽어 있으면은, 이렇게 굽어 있으면은, 쓸 때 되면은 이 허리에 집중적으로 하중이 이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허리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로 펴야지만이 이 척추가 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완화되는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숙여져가 있으면 허리 쪽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사 짓는 것처럼 나무를 심을 때 허리를 많이 숙여서 조금 모내기를 조금 하면 허리가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 서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는 그 아프지 않지만, 숙여서 조금만 일을 해도 굉장한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는 가급적이면 안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뒤에 뭐가 있을 때는, 뒤에 수건이 있을 때는 수건을 대고 이렇게 하면 이 한 주먹 한 개는 떼고 앉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환자는, 사람은 이게 바로 뒤에 다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허리가 이렇게 바로 앉았을 때 자세가 이 배가 살짝 놔줘야지 좋은 자세거든요. 섰을 때 배가 조금 넘어오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뒤로 완전히 닿으면 이 배가 들어가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 숙이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 뒤에까지 가라는 뜻도 배가 조금 놓게 이렇게 바로 서라는 뜻이고, 그 한 개, 주먹 한 개를 이렇게 띄우라는 자세도 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이 자세가 이렇게 배가 조금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일반인이 따라하고 재현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라 이렇게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는 어깨를 펴고 뒤로 딱 붙이면은 그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어깨를 안 펴면요, 어깨를 수그리면 이 뒤쪽이 이게 배가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되지만, 어깨를 펴면은 그렇게 권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거는 왜 저희들도 서가 있을 때도, 바로 서가 있을 때도 짝다리로 서는 것이 척추의 부담이 덜 갑니다. 바로 직립으로 서를 안 하거든요. 바로 서가 있으면 붕대 차렷 자세처럼 이렇게 서가 있는 것보다는 짝다리로 서가 있는 것이 훨씬 오래 있을 수 있고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바로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게 조금 비틀한 그런 자세가 더 좋은 겁니다. 긴장이 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허리에 긴장이 덜 갑니다. 짝다리로 하면 한쪽은 조금 늘어나 있고 한쪽은 조금 줄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긴장이 덜 갑니다. 허리에. 이 바로 서가 있으면 같은 근육의 길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육이 지치는 겁니다. 한 개는 길고 한 개는 짧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긴 쪽이 또 반대로 해서 짝다리를 하면 이쪽은 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짧게만 있으면 계속 길게만 있으면 몸은 금방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다리를 하면은 한쪽은 조금 길었다 한쪽은 조금 짧고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훨씬 나은 거죠. 항상 이렇게만 하면 항상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같이 이렇게 피로해집니다. 계속 이래 짝다리 있으면 그것도 피로해집니다. 이쪽 저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짝다리를 하시는 분은 어떤 척추에 디스크가 있든지 이렇게 해서 짝다리 하는 분은 어떤 짝다리를 했을 때 더 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이 왼쪽 다리로 지탱하고 오른쪽이 좀 쉬는 경우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아픈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은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지탱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해야지 아픈 것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거 말고 허리에 병변이 없다면 오른쪽 왼쪽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하시면 되는데 사람의 근력이 오른발과 왼발이 같지가 않거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오른발로 짝다리는 오른쪽으로는 오래 지탱할 수 있는데 왼쪽은 오래 지탱 못하는 경우는 이 시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를 이렇게 푸는 정도에서 이렇게 변해야 되지 뭐 5분 동안 하고 이쪽은 5분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보조기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인데 보조기는 각도가 한 20도에서 40도 정도는 보조기를 이렇게 권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보조기가 의미가 있고 다 자라면 사실 척추측만증은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기 치료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학생이 이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예, 보조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보조기를 안 하고 체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척추측만증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찰하기만 하면은 더 나빠지기 전에 나빠질 것 같으면 보조기를 채우고 안 나빠지면은 계속 이 20도가 넘다 하더라도 체조를 하고 이런 것으로 계속 정기적인 관찰을 하면서 나빠지지만 않으면 그분들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빠질지 안 나빠질지를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 부분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도에서 40도 그분이라 하더라도 꼭 보조기를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한번 오시면 병원에서 어떻게 해라는 이 지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 번씩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보조기를 다 차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보조기는 이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옆으로와 뒤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가 휘어질 때 척추가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이 보조기에 이게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가 이렇게 등을 눌러줘서 척추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척추의 만곡을 이렇게 진행을 막으려는 그런 목적인데, 그래도 아직은 보조기 차는 그룹에서 보조기 차지 않는 그룹보다 이 척추측만적인 만곡을 잘 막더라. 아직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행할 것 같으면 보조기를 이렇게 착용을 권합니다. 복대는 아플 때 그 허리의 운동이 줄이기 위해서 복대를 채우는 겁니다. 복대는 주로 이게 밑에 이 요추 부분에 주로 차게 될 겁니다. 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척추측만증은 주 목적은 이 흉추 부분입니다. 위쪽입니다. 위쪽에 이렇게 패드를 대고 갈비뼈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척추측만증의 보조기와 복대는 조금 이 기능이 다르고, 그다음에 복대는 아플 때는 이 허리 움직임을 못하도록 해야지 아픈 것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플 때 차라고 하는 겁니다. 안 아프면은 복대를 하면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복대를 차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급성기에는 복대를 차고 아픈 것이 없어지면 복대를 차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성장기에 뭐 이 심장하고 폐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꼭 누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폐활량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측만증 환자한테는 꼭 달리기를 하고 체조를 하고 운동을 하도록 권한을 합니다. 이 보조기를 찾는 기간 동안은 보조기를 벗고 꼭 운동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척추가 휘어져서 키가 작아져 가지고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이 사실은 성장해서 이게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더 이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척추측만증이 이렇게 해서, 척추측만증을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키가 3cm가 크거든요. 그건 뭐냐면 척추가 휘어짐으로 해서 키가 작아진 부분이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채워가지고 억제를 키를 못 자라게 하는 효과는 보조기 더 나빠지는 것을 이렇게 막음으로써 키가 자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겁니다. 이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면 이 척추가 휘어진 거를 이렇게 바로 하면은 이 길이가 3cm는 된다는 겁니다. 키 큰 사람은 5cm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척추 측만증은 또 보조기를 차면은 나빠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자기가 1cm가 척추가 자란다면은 척추 측만 쪽으로 인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은 이게 자기가 1cm 커야 될 것이 0.5cm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기로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막아줬으면 그 사람은 1cm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가 이 키 크는데 이게 방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척추측만증이 척추가 옆으로 휘어짐으로써 키의 손해보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휘어지는 건 아주 경미합니다. 척추측만증이 없으면서 휘어지는 거는 척추의 길이로 볼 때는 1cm도 안 됩니다. 1cm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조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조기는 20도 이상에서 보조기를 권할 수 있습니다. 20도 이상에서 진행할 망고. 그 진행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40도, 50도 이런 큰 각도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보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성장기라고 하면은 성장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성장기도 있고 성장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전의 그 성장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각도가 굉장히 크지 20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20도들은 중학교 2학년의 20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학교 2학년의 20도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보조기를 안 차도 거의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5학년, 6학년에서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는 굉장히 키가 많이 자랍니다. 그때 20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조기가 필요한 겁니다. 5, 6학년입니다. 6학년 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늦게 자라는 사람, 중학교 1학년 초, 그때가 제일 피크입니다. 그때 말고는 다 위험성이 거의 다 지나간 겁니다. 이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면서 나빠지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서 나빠지는 겁니다.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에 확 나빠집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에 보조기가 필요한 겁니다. 성장이 다한 사람은 척추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척추측만증은 척추의 앞쪽은 자라고 뒤쪽은 못 자란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 그룹은 척추가 이 앞쪽은 많이 자라는데 뒤쪽이 안 자라니까 뒤쪽은 잡고 있는데 앞쪽이 자라니까 척추가 옆으로 돌면서 척추가 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척추는 전부 다 성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기, 성장을 얼마나 왕성하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때 척추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치료가 필요하고 보조기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척추측만증이 이렇게 의심이 되든가 이런 거는 저는 또 다른 생각으로 척추의 근육이 튼튼하면 척추가 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척추측만증 하나에서는 이게 척추 망곡이 줄이는 방향으로 몸을 넘기라 이거보다는 이거와 윗몸 일으키기를 같이 권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권한 거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척추 앞뒤에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그 근육이 이렇게 막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권합니다.
저는 거의 한 20살까지 성장한다고 보면 되고 20살까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10대 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부터는 척추가 사실은 노화에 접어듭니다. 살살 이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성장은 뼈가 다 자랄 때까지이기 때문에 뼈가 단단해지는 거는 20, 30대까지 단단해지지만은 뼈가 성장 다 자라는 거는 한 20대 초, 20대, 10대 말까지 다 자랍니다. 키는 이게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극이 있어야지 뼈가 자랍니다. 뼈가 자라고 뼈가 튼튼해지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0살까지 뼈가 튼튼해집니다. 뼈가 굉장히 튼튼해지는 건 30살까지 되는데 30살 이후는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는데 이 산에서 높은 산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높은 산에서 이게 천천히 내려올 때는 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낮은 산에서 이 병이 여기라면 낮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금방 그렇습니다. 그래서 20, 30대의 뼈가 약했던 사람은 70대 되면 무조건 골다공증이 옵니다. 근데 30살, 20살에 뼈가 굉장히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도 골다공증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 30대의 최대 골량이라고 하는데 뼈가 얼마나 단단하냐가 나중에 노년에 뼈로 인해 뼈가 약해서 생기는 그 문제가 생기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이게 띰뛰기를 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장은 이 성장판이 있습니다. 성장판이 있는데 성장판은 자꾸 자극이 가야지 이 뼈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띰뛰기를 이렇게 하면 이 척추의 아래 위에 성장판이 있는데 그 성장판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자국으로 뼈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무릎도 마찬가지고 이 고관절도 마찬가지고 띰뛰기를 해야지 그 뼈가 이 성장판에 자극이 가게 되고 자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나 마사지 이는 자극으로는 이 키가 자라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띰뛰기 정도, 줄넘기 정도, 그 정도의 자극은 있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자극, 의학적으로는 키를 자라기 위해서 전기 자극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 전기 자극을 줄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극이 축 가야지 자랍니다. 다른 거를 보면은 이 교통사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다치지 않습니까? 다리가 이렇게 딱 부러져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뼈를 붙인 경우에 그 다친 다리는 안 다친 곳보다는 한 2cm가 더 크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한 번 자극을 받은 그 부분들이 더 빨리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이 자극이 있어야지 키가 많이 자라는 겁니다. 이 뼈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역학적으로 여기 전기 학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이 있으면서 뼈가 이게 마이너스에서는 뼈가 생기고 플러스에서는 뼈가 이게 없어지고 뭐 이렇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극이 전류가 흐르면 이 마이너스 쪽에서는 뼈가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실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뼈가 생길 때 보면 이게 뼈가 이렇게 전기학적으로 어떤 학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역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무릎이나 연골이나 이런 부분이 손상받지 않으면서 전혀 아프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극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달리기도 굉장히 오래 하면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달리기 하는 것은 건강해지고 이렇지만 굉장히 많이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등산도 어느 정도 하면은 괜찮지만은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 정상인들도 무릎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격한 운동, 너무 높은 데서 계속 뛰어내린다면 연골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연골이 자꾸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연골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어느 정도의 자극은 자기가 무리가 되지 않고 아프지 않는 자극은 계속 가야지 키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 튼튼해지고 마라톤은 위험한 겁니다.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마라톤 하시는 분은 학령조나 뭐 그런 분들 보면 무릎이 굉장히 이게 관절염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고 그렇지만은 심폐는 튼튼해져. 심폐는 튼튼해지고 저도 마라톤을 이렇게 하지만 달리면 이게 상쾌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달리는 거는 꼭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척추측만증은 굉장히 겁나 보이지만은 대부분은 관찰로 거의 끝이 나고 거의 정상처럼 다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병입니다. 지낼 수 있는 병인데 혹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급격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만 이게 좀 수술을 받든지 그런 치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